앉아서 해도 될까? 안녕하세요. 저 보이시죠? 예. 어떠셨어요? 지난주에 선생님 이거 여러분하고 영상이니까 풀을게요. 어떠셨어요? 할만 하셨어요? 저번에 블라인드 워치메이커라고 하는 책, 눈먼 시계공에서 나오는 번들 프로그램에 관한 진화에 관련된 어떤 자연 선택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해볼만 하셨나요? 또 한 주가 지났으니까 오늘은 좀 더 좀 구체적이고도 영어로 하면 스페시픽하고 좀 더 스페셜라이즈드한 건데, 저번엔 일반을 설명했다면 이 프로그램에 굉장히 특수하면서도 이제 전문적인 영역의 부분을 오늘 좀 건드릴 거예요. 어려울까? 여러분 똑똑하니까요.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함께 또 따라오세요. 일단 여러분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바이오모프를 좀 열어보세요. 자, 좀 시간 드릴게요. 한 2, 3분 정도. 그러면서 선생님 따라서 하세요. 선생님은 잠깐 차를 한잔하고 한 2, 3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끊을까요? 열고 계세요? 얼른 여세요. 혹시 집에 컴퓨터가 잘 안 되거나 그런 친구들은 어차피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상을 녹화해서 올리니까 컴퓨터가 되는 곳에 가거나 아니면 학교면 학교 또는 그곳에 가셔서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돼요. 오늘은 강의를 들으시고 또 컴퓨터가 지금 현재 되는 분들은 지금 프로그램을 열어보세요. 여셨죠? 네. 강의 들으면서 또 여세요. 아직 못 열었으면. 자, 이 프로그램이 뭔지를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뭘 누르고 변하고 그랬는데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바이오라고 하는 건 생물이에요. 모프라고 하는 거는 형태, 즉 모폴로지예요. 바이오모프는 MORPH인데 바이오모프는 이 이기적인 유전자의 저자인 리차드 도킨스가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냐면 생물의 형태를 띠고 있는 어떤 물체, 생물은 아니잖아요. 살아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생물적인 현상, 그러니까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형상이 좀 어렵나요? 생물틱한 모양을 갖고 있는 그것을 바이오모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하나가 다 바이오모프예요. 15개가 보이시죠? 이게 다 바이오모프들이에요. 즉 라이프는 아니잖아요. 그건 생물은 아니잖아요. 그냥 컴퓨터에 나오는 모양일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모양을 띠고는 있는데 이걸 생물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모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건 다인의 진화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연 선택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연 선택이 뭐라고요? 이 생물이, 즉 바이오모프가 의지적으로 나는 큰 쪽으로 갈래, 나는 작은 쪽으로 갈래, 그렇지 않아요. 누가 의지를 갖고 있어요? 믿는 사람은 신이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겠지만 저 같은 자연과학자에게는, 물론 저는 크리스찬이기도 하지만 자연이, 즉 환경의 변화가 생물의 변화를 주도하고 이끌어요. 즉 가뭄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가뭄에 약한 생물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가뭄의 그 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형질을 가지고 있는 생물들이 살아남겠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자연이 선택했다 그래서 자연 선택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 바이오모프는요, 여러분과 제가 자연이 되는 거예요. 자연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더울 수도 있고 계속 뜨거워, 지금 글로벌 워밍이잖아요. 계속 뜨거워질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 프로그램은 100년밖에 못 사는 인간이 수천, 수만, 수십만 세대의 생물의 진화의 역사를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고, 우리가 자연이 되고 우리가 환경이 되고 우리가 조물주가 되어서 생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전지전능한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저번에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화에는 방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진화에 방향성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치 분자의 이렇게 불식 운동, 이렇게
이렇게. 이게 브라운 운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분자가 입자 같은 게 떠 있으면 어떤 방향성이 없어요. 바람 훅 불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또 뭐 어디로 갈지 몰라요. 예, 케이어스죠. 뭐 방향성이 없어요. 진화도 이처럼 어디로 튈지 몰라요. 방향이 없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분자 운동에서 바람이 좀 훅 불었어요. 그래서 입자가 좀 훅 날아갔어요. 방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뭐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바람이 또 반대로 불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이쪽 휙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시적 관점에서 다시 얘기하면 이게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종국적으로 어디로 갈지는 알 수 없어요. 그건 무작위적이에요. 그렇지만 미시적으로 아주 좁은 스코프로 보면요. 방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 계속 지구가 따뜻해지는 방향으로 가죠. 바람이 한쪽으로 불듯이. 이렇게 되면 생물은 어느 쪽으로 그 따뜻한 것에 잘 적응하는 생물들이 선택되고 살아남고 더 많은 자손을 남기는 방식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갑니다. 근데 어느 날 지구 기온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빙하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빙하기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예측한 게 아니죠. 빙하기가 오면 그 잘 나가던 시절에 그 막 뜨겁고 가뭄에 막 태양열에 살던 놈들은 이제 빙하기가 오면 다 죽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다 또 그러면 이제 뭐 빙하기에 추위에 잘 적응하는 놈이 많이 살아남겠죠. 그러다 갑자기 막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불바다가 되면 어떻겠어요 또? 막 100도씩 가까이 되는데 살아남는 놈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겠죠? 자, 방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막 변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계속 빙하기가 유지되면 그 안에 방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물의 변화에? 당연히 있죠. 계속 뜨거워지면 어떻게? 뜨거운 것에 잘 적응하는 놈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즉, 진화는 큰 관점에서는 방향성이 없고요. 미시적 관점에서는 당연히 방향성이 있어요. 선생님, 그럼 미시적 관점이라는 건 시간적으로 몇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몇 시간이 아니에요. 아침에서 점심 먹을 때까지가 아니고요. 그 아주 작은 윈도우 사이즈, 그 작은 스콥이라고 하는 거는 몇 천만 년이 될 수도 있고요. 몇 백만 년이 될 수도 있고, 1억 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예를 들면 실러칸스나 투구개나 소위 그 화석종, 즉 죽은 게 아니고요. 화석 생물. 지난 2억 년 동안 그 2억 년 전이나 지금에는 하나도 안 변한 생물들이 있어요. 심해에 사는, 저 별로 환경 변화가 없는 곳에 사는 놈들은. 그런 것들은 어떨까요?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여전히 어떤 특정한 형질들이 계속 선택이 돼서 왔으니까요. 2억 년 동안 계속 똑같은 형질을 유지해 온 거예요. 그게 유리했던 거죠. 개에게는 그 짧은 미시적인 스코프, 이게 작은 그 단위가 2억 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1시간, 2시간이 아니에요. 그 작은 단위라고 하는 건 진화적 관점에서. 좀 어려웠나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요. 선생님 방금 얘기가. 근데 이제 중요해요. 사람들은 진화의 방향성이 없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진화의 방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를 해요. 왜냐면 그런 놈이 살아남는 거죠.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살아남는 게 아니고, 좀 더 유리한 형질을 가진 놈들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방향성이 있어 보여요. 방향성이 있죠. 그렇지만 환경이 변하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 방향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환경의 변화가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요. 기상청은 내일 날씨도 틀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기상청이 죄송하지만. 자, 이 프로그램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변화가 매번 축적되다 보면 어느 순간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수천, 수만, 수억 세대를 지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의 형태들을 다 관찰하실 수 있어요. 거짓말이라고요? 아니에요. 우연히 한 번 클릭을 하면 점 하나가 들어가고 점 하나가 빠지고, 또는 무작위적으로, 그 다음에 좀 커지고 작아지고, 무작위적으로 선 2개가 들어가고 나오고, 똑같은 게 2번 디플리케이션, 이중 이렇게 복제가 되고, 그런 아주 단순한 몇 가지의 방향들로 일어나는데, 이게 1000번, 10,000번, 100,000번, 100만 번, 10,000만 번이 일어나고 나면요, 비행기도 나오고, 매미도 나오고, 토끼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고, 인간도 나오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물론 생물은 아니지만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의 모양을 다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거짓말이라고요? 해보세요. 리사 도킨스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복잡다단한 생명체들, 이 다양한 것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간단한 변화들이 시간의 함수가 들어가서 축적되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설파했어요. 자, 지난주에 했던 걸 잠깐 한번 제가 검토해 볼게요. 자, 요거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브리드에 있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다 그랬죠? 보이시죠? 이렇게 선택해요. 여러분 해보셨죠? 예. 어려움이 있는 분 질문하라 그랬더니 한 명도 질문을 안 했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셨을 거라 믿어요. 여러분은 천재니까. 잘 모르겠는데 질문 안 한 사람은 혼나야 돼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클릭을 하고
그 다음 세대 가다 보면 예를 들어 계속 큰 것이 유리한 방식으로 간다 보면 계속해서 큰 것들을 누르다 보면 점점 커져서 한 놈이 이 화면 전체를 채울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걸 내가 누를 수도 있지만 리핏이라고 하는 걸 누르면 그냥 지가 알아서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좀 빠르게 얘기할게요. 지난주에 한 거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선생님이 뭘 보라고 그랬냐면요. 여기 파슬이 있죠? 파슬을 보면 조금 전에 1세대부터 14세대까지 온 거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지울 수도 있어요. 뉴 히스토리 하면 싹 지워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다시 글이 돌아가려면 브리드를 누르면 다시 글이 돌아가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그때 잠깐 보여드렸나요? 이렇게 해서 트라이앵글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생명체가 있다면 그 중간 단계들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트라이앵글은 재미삼아 해보세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패밀리 트리 그때 보여드렸나요? 이건 어디서 오는 거냐면 브리드에서 요 가운데 있는 놈이 패밀리 트리를 누르면 나타난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클릭하고 옮기고 클릭하고 옮기고 클릭하고 옮기고 기억나시죠? 얘의 사춘간들이에요. 얘는 또 다른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겠죠. 이렇게. 그렇죠? 또 여기서 또 종분화가 일어나서 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옮길 수도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 손을 잡고 이 공간이 그러면 이렇게 옮겨두고 이렇게 옮겨두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건 아티스틱한 측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디스트로이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이쪽을 다 없앨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거 클릭을 하고 여기 어떤 거냐면 어디 있죠? 예, 패밀리에 여기 디스트로이 있죠. 권총이 나와요. 좀 잔인하죠? 뻥 하고 쏘면 전체가 다 없어져요. 뻥 이건 아무리 많이 쏴도 안 없어져요. 왜냐면 이거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나머지 여기 꽝, 그렇죠? 나머지 여기 꽝 이렇게 다 없앨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한 기준점이 되는 모양의 생명체를 발견했으면, 바이오모프를 발견했으면 그 뒤로 거기에 인근이 되는 다양한 생명체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비슷하네? 그럼 여기서 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거 안 비슷해. 이건 아니야. 이거 다시 지워. 내가 지금 찾는 생물은 이 생물이 아니야. 이 생물이 아니야. 다시 이쪽으로 가보자. 뭐가 나오나? 예를 들어서 클릭하고 빼고 클릭하고 빼고 클릭하고 빼고 클릭하고 빼고 클릭하고 빼고 이게 작아졌다. 이거야 바로 내가 원하는 게 짠짠 그렇지? 이게 더 괜찮아.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서 일일이 그리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생명체에 근사한 생명체를 창조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좋아요. 자, 어느 라인은 개미로 가고 어느 라인은 거미로 가고 어느 라인은 메뚜기로 가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불필요한 건 다시 또 지워버리고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가셔도 좋습니다. 자, 패밀리 트리는 충분히 다 이해하셨죠? 클리어하면 다 없어져요. 디스트로이는 하나하나 가지를 없애는 거고 클리어하면 다시 지우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와. 다시 브리드로 가. 다시 좀 더 바꿔보자.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야. 그리고 이제 다시 또 가보는 거예요. 요거 괜찮아. 이런 것들이 가뭄이 있을 때 이거 매미다 매미. 그래 나 매미 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매미로 왔어요. 예를 들면 매미로 왔어요. 많이 비슷해. 요 정도에서 더 이상하게 변하면 자꾸 들으면 이상하게 변하니까 안 되겠어. 얘를 가지고 매미와 가까운 걸 만들어 보고 싶어.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요? 패밀리로 가서 매미 나왔죠? 거기서 이렇게 가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쪽으로 가보고 이쪽으로 가보고 이게 진화적 스페이스예요. 이렇게 가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변화가 있는 걸 찾아가지고 어떤 게 요게 가장 매미하고 비슷한 것 같아.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와서 다시 디스트로이에서 빵 쏴서 이거 없애고 얘도 없애고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것 같아. 요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는 아닌 것 같아. 요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가서 얘에서 한 번 더 가볼까요? 더 비슷하게 나오나 한번 볼까요? 샥 여기도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아시겠죠? 예. 선생님 지금 수업하는지 게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재밌네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집에서. 그 다음에 자 이거 다시 클리어 하고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요. 다시 1이 넘어가 볼게요. 브리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저번에 내가 수진아 저거 했니?
마이너스 10, 막 9, 막 이렇게 엔지니어 네, 했지? 엔지니어셨어요. 자, 엔지니어 저번에 우리 이순 선생님 여쭤보니까 제가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요. 엔지니어 했으니까 엔지니어 한번 볼까요? 엔지니어도 어떡하라고 해? 가운데 두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가운데 이와 브리테스 두고 엔지니어를 눌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이제 패밀리 트리 아니에요. 이거는 패밀리 트리 아니고요. 오, 클릭을 하니까 지가 변하네요. 이렇게. 자, 어쨌든 자, 얘를 키우려면 이건 뭐라 그랬어요? 앞에 세 개는 뭐라 그랬어요? 가로라 그랬어요. 가로. 이건 가로예요, 다. 가로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라 그랬어요? 이거 세 개는 이거 여기서부터 5번부터 4번부터 6번, 5번, 6번, 7번, 8번까지는 전부 다 가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로 변화예요.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왼쪽 클릭을 하면 증가하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 감소하고 그래요.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 마우스를 눌러보시면서 검토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는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체절의 수? 가지의 수. 그렇죠. 가지가 많아지죠? 체절인데. 10번이 최저거든요. 그래? 1, 2, 3, 4, 5, 6, 7, 8. 아, 이게 가지군요. 요게 가지고 10번이 체절이에요. 이렇게. 가지는 좀 줄여볼게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체절이 빡빡빡 늘어나죠? 네, 체절 줄어들고, 체절이 늘어나고.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요거 오른쪽은 체절 간의 거리 11번. 그렇죠? 이렇게 체절 간의 거리를 늘리고, 체절 간의 거리를 줄이고, 내가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11번은 12번. 크기. 아, 크기가 커지네요. 이렇게 하면 작아지고, 크기를 더 줄여보고, 그 다음 13번? 가지 형태. 아하. 가지 형태에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14번? 윤곽선의 색깔. 네, 색깔. 좋아요. 예쁘게 바꾸고, 그 다음에 몸통의 색. 좋아요. 몸통의 색을, 오, 예뻐졌어요. 그 다음에 16번은 윤곽선의 두께. 두께를, 오, 두껍게 보니까요. 진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테이퍼링이죠. 예, 둥글게 만드는 거죠. 테이프 감는 거예요. 예. 바이레터리얼은, 이거는 좌우 대칭이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아스메트리. 다시 얘기하면 대칭성이 없어요. 바이레터럴, 대칭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 마지막은 싱글, 더블, 라디얼, 뭐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예뻐졌죠? 아름다운 생명체예요. 이 생명체는 어디에 살까요? 여러분 호수물 떠보세요. 있어요. 이런 생명체 선생님 많이 봤어요. 현미경에서. 매우 우연한 것 같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복잡한, 우리 인간보다는 단순하지만 이 복잡한 생명체를 만들 때 얘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게 생명의 다양성을 만드는데 굉장히 간단한 건데요. 보세요. 맨 처음에는 요런 작은 하나, 보이세요? 이 작은 하나, 이 하나하나가 똑같아요. 단위체가. 이걸 다 만든 게 아니에요. 이 하나를 복제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하나를 복제한 거라고. 하나가 아까 체절이었잖아요. 그런데 복제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두 개를 얹었죠. 얘는 뭐 했냐면 얘 하나 만든 거예요. 근데 저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리핏을 누르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랬죠. 눌러볼까요? 이렇게 다시 아까 그런 방식으로 변화가 시작이 돼요. 지금 왜 이렇게 늦냐면요. 이게 지금 그림이 지금 커져가지고요. 컴퓨터가 못 따라가서 그래요. 어우, 너무 예쁘죠? 자, 리핏은 이런 식이고요. 호프풀은요. 리핏은 단계적으로 변하는데 호프풀은 그냥 퍽퍽퍽 변해요. 앞에와 별로 관계없어요. 막 그걸 베이스로는 하는데 막 많이 변해요. 보실까요? 호프풀 한번 눌러볼게요. 짝 누를 때마다 변해요. 리핏은 계속 변하지만 뭐 엄청나게 변하죠. 드라마틱하죠. 네. 이렇게 변해요. 아까 그걸 기준점으로 해서 다양한 방식. 꽃잎 나오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 보여도 생각해보세요.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네. 이걸 다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에 만들어서 반복하고 전체를 또 듀플리케이션 하고 그리고 그걸 또 얹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 복잡한 걸 어떻게 우연히 만들까? 그렇지 않아요. 리차드 도킨스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요 다 사용하실 수 있겠죠? 저번에 한번 했던 거예요. 이제 진에 가볼게요. 저번에 진은 자세히 안 한 것 같아요. 자, 스페셜 진을 한번 볼게요. 스페셜 진을 보면요. 영어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세그멘테이션은 뭘까요? 영어인데 나중에 찾아보세요. 네이버 사전이나 이런데. 체절이에요. 체절. 아까 앞에도 체절 있었잖아요. 체절 있었는데 체절이에요. 체절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냥 체절을 항상 넣도록 아주 유전자를 얻은 거예요. 유전적으로. 여기를 딱 클릭해. 그러면 그 다음 세대로 브리드에서 넘어갈 때마다 체절을 막 자꾸 만드는 방향으로 그렇게. 그래서 아까보다 변화가 심하겠어요? 굉장히 심해져요. 체절을 막 만들기 때문에. 체절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단위체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절을 만든다는 건 이렇게 돼 있던 게 체절이 생기고 똑같은 게 생기고 체절이 마디, 대나무 마디처럼.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스케일링은요 일종의 비늘 같은 거예요. 표피에. 그 다음에 여기 브랜치 있죠? 가지를 만들고 아까 우리 위에서도 엔지니어링 할 때도 있었지만 이건 엔지니어링이 아니고 리피트를 할 때 자연스럽게 그런 효과가 가미되도록 아예 그냥 유전적으로 거기다가 딱 그냥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웃라인 컬러가 있죠? 외부의 컬러. 그 다음에 바디 컬러가 있고요. 라인 thickness가 있고요. 이건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정도 영어는 알죠? 예. 몸의 컬러. 라인 thickness는 그 어떤 가지나 이런 것들의 두께를 두껍게 하는 거예요. 미러 시메트리는 뭘까요? 방사대칭성이에요. 거울상이라고 하죠. 방사대칭성이 아니고 서로 마주보는 데칼코마니 같은 거. 미러 시메트리. 그러면 로테이셔널 시메트리는 방사대칭성이에요. 뭐냐면 방사대칭성에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성게나 아니면 말미잘. 그러니까 어디로 잘라도 다 똑같은 거. 근데 사람은 좀 사람을 자른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자르면 안 똑같잖아요. 어떻게 잘라야만 똑같아요? 이렇게 잘라야만 좌우가 똑같죠. 이걸 보고 바위가 두 개잖아요. 두 개 좌우 대칭성이라 그래요. 사람은. 근데 공을 보세요. 공은 어떻게 잘라도 대칭이 되죠. 이런 걸 보고 방사 대칭성이라 그래요. 그 동그란 것들이 방사 대칭성이에요. 이걸 로테이셔널 시메트리라고 하고 시메트리는 대칭성이에요. 여러분에겐 좀 어려운 영어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세그멘테이션은 뭐라고요? 세그멘테이션은 체절. 그 다음에 그 밑에 세그멘트 디스턴스 있죠. 이거는 그 체절 간의 거리를 아까 그 위에 엔지니어 할 때 있는 거랑 똑같은데 그걸 내가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자동으로 그냥 그 안에다가 임베디드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 안에 내재화 시키는 거예요. 그냥 저런 능력을 갖고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생물에게 이런 유전자를 신이 하사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 다음에 뭐 비늘도 만들고 브랜치도 만들고 아웃라인 컬러도 만들고 바디 컬러, 라인 thickness, 라인 테이퍼링, 미러 시메트리, 로테이셔널 시메트리를 다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유전자를 이제 생명체가 갖게 됐어요. 자, 그럼 다시 어디로 가보냐면요. 브리드로 가볼게요. 브리드에서 이건 복잡하니까요. 제가 단순한 형태로 가볼게요. 컴퓨터가 뻐벅거리니까 어떻게 가라고요? 뉴로 가면 돼요. 그럼 처음 다시 시작해요. 자, 여기서 제가요. 이제 지금부터 눌러볼게요. 아까 처음 했던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이번 수업 시작하기 전에 또는 그 저번 주에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런 어떠한 새로운 유전자, 즉 전문화된 특수화된 유전자를 얻기 전에 그냥 맨 땅에서 변화가 일어났던 거죠.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체절을 만드는 유전자를 이 바이오모프가 얻게 됐고요. 그 다음에 체절 간의 거리도 벌릴 수 있고요. 좁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막 라인, 뭐 컬러 이런 것들을 다 갖게 됐죠. 제가 눌러볼게요. 자, 박쥐 같은 거 하나 눌러볼게요. 얼마나 어떻게 변하는지. 자, 여기 보이세요? 체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체절이 생겼어요. 한번 더 눌러볼까요? 자, 여기 보이세요? 체절 생긴 거 보이세요? 네. 이게 체절이 갖는 놀라운 거예요. 우리도 마디가 있죠, 이렇게. 우리도 사실 체절성 동물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곤충들도 머리, 가슴, 배가 있다고 하지만 이게 다 하나를 만들어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쌓은 다음에 일부는 머리 만들고 일부는 배를 만든 거예요. 기본적인 단위는 똑같아요. 크게 보면 여기 있는 안테나 있죠? 그 안테나나 지네에 달려있는 거미에 달려있는 다리나 같은 기원이에요. 자, 보세요. 또 눌러볼게요. 자, 몇 개만 더 눌러볼게요.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체절들이 만들어졌죠. 체절들이 만들어지고 여기 보세요. 이건 또 놀라운 일이죠. 여기 보면 어때요? 얘는 쫙쫙 여기 보세요. 이걸 보고 거울상이라고 해요. 대칭이 됐죠. 데칼코마니처럼. 그래요, 안 그래요? 거울상이고 요건 보세요. 이건 어떻게 돼 있어요? 요거는
방사대칭성이잖아요. 이건 거울상이고요. 그런 유전자들을 얘가 다 얻었거든요. 자, 이제 제가 한 1, 2분 후에 영상을 잠깐 마치고 다시 녹화를 계속 이어갈 거예요. 제 지금 카메라가 30분 단위로 찍어져서 그래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뮤테이션 레이시라는 게 있어요. 어렵죠? 이거는 돌연변이 속도예요. 딱 눌러보면요. 이게 뭐 그냥 뭐 글로벌 뭐 뮤테이션 레이트 어펙트 올 바이오모프 이트 거번스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이거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여기 1에서 5까지 숫자가 있는데요. 1에서 5까지 숫자가 있는데 이거를 맥시멈으로 올려보면요. 5까지 올라가요. 다시 얘기하면 이게 5까지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진화의 속도가 그만큼 빨라진 거예요. 아래로 내려오면 진화의 속도가 느려요. 진화의 속도가 빨라요. 이렇게 빠르게 해놓고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쫙 클릭을 하면요. 아까보다는 한 번 클릭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진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자, 이 정도 하고요. 잠깐 영상 끊었다가 제가 이어서 바로 영상 보여드릴게요.